고래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누님 수고 많았습니다. 누님 수고 많았어요. 아이고. 드디어 AMD 3000번의 시리즈가 컴퓨텍스 2019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성능과 가격까지 모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거 정말 제가 더 떨립니다, 제가. 뭐 지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렛츠 겟 잇! 자, 일단은 AMD의 컴퓨텍스 2019 발표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AMD의 에픽 롬 발표, 그리고서 나비 그래픽카드 발표, 마지막으로는 3세대 라이젠 CPU 성능과 가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AMD 에픽 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AMD 에픽, 기업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버용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쪽 프로세서를 얘기하자면은 유명한 제온이 있겠죠. 에픽은 사실 일반인이 사용하는 프로세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에픽 롬 프로세서는 전 세대에 비해서 성능은 2배, 부동 소수점, 연산 성능은 4배 빠르며 인텔 제온 플래티넘 8280에 비해 분자 렌더링 성능은 2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온 플래티넘 8280은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구글 검색을 통해 해외에서 최소 1만 달러, 하나로 1200만원가량 하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무슨 CPU 가격이 경차야, 경차. 에픽롬 출시는 올해 2분기라고 하는데 5월은 다 끝나가니까 6월쯤에나 나온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비 그래픽카드입니다. RX 5000번대라는 네이밍을 택한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7나노미터 공정이기에 클럭 향상과 전성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PCI Express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3.0 대비 2배가량 높아진 대역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지 브리게이드라는 게임 시연 영상을 통해 엔비디아 RTX 2070보다 최대 10%가량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가지 게임을 시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 RTX 2070과는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번 RTX 5000번대의 최상위 라인인 건지 아니면 미들레인지에 위치해 있는 라인인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순 없지만 이전 RX 500번대에 비해선 월등히 성능이 높아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제발 착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발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라이젠 3세대. 일단 발표된 라인업은 라이젠 3600, 3600X, 3700X, 3800X, 그리고 3900X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추가된 버전이나 로우엔드 프로세서, 물리 12코어를 초과하는 제품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발표된 5종의 프로세서만 살펴보자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서 최초로 12코어를 탑재한 라인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나노미터 공정과 몇몇 제품들은 TDP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서 IPC는 15%가량 향상이 되었고 캐시는 2배가 상승되었고요. 부동 소수점, 연산 성능 역시 2배가량 향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나하나 페이퍼 스펙을 살펴보자면 3600은 6코어 12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3.6GHz, 부스트 클럭은 4.2GHz, L2 캐시 3MB, L3 캐시는 32MB, TDP는 65W고요. 번들 쿨러는 레이스 스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D는 없는 쿨러예요. 그리고 3600X 역시 6코어 12스레드고요. 베이스 클럭은 3.8GHz, 부스트 클럭은 4.4GHz, L2 캐시는 3MB, L3 캐시는 32MB, TDP는 95W고요. 쿨러는 레이스 스파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00X 8코어 16스레드고요. 베이스 클럭은 3.6GHz, 부스트 클럭은 4.4GHz, L2 캐시 4MB, L3 캐시는 32MB, TDP는 65W고요. 번들 쿨러는 레이스 프리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RGB LED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성도 굉장히 신경을 쓴 쿨러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3800X 역시 8코어 16스레드고요. 베이스 클럭은 3700X 대비 조금 더 올라간 3.9GHz,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역시 조금 올라간 4.5GHz라고 합니다. 그리고 L2 캐시는 4MB, L3 캐시는 32MB라고 하네요. TDP는 105W고요. 쿨러 역시 레이스 프리즘을 번들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3900X 코어 숫자는 12개, 스레드는 24개를 가지고 있고요. 베이스 클럭은 3.8GHz, 부스트 클럭은 4.6GHz라고 합니다. 그리고 L2 캐시는 6MB, L3 캐시는 64MB라고 하네요. TDP는 3800과 똑같은 105W라고 하고요. 역시나 레이스 프리즘 쿨러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퍼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컴퓨텍스에서 시연된 영상들을 확인해보면 3700X는 인텔 i7 9700K와 싱글코어의 성능은 똑같은데 멀티코어 성능에서 28%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TDP 차이가 있어서 전성비 면에서는 훨씬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800X는 인텔의 i9 9900K하고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로 비교를 해보니 프레임과 지연율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리사수 누님도 발표해서 8코어 퍼포먼스 리더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봐서는 게임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3900X는 인텔의 i9 9920X와 블렌더 데모 시연을 통해 싱글코어 성능은 14% 향상, 멀티코어 성능은 6% 앞선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TDP 차이도 많이 나고 무엇보다 가격 차이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메인 컴퓨터로 구매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에 3800X, RX 5700대 9900K, RTX 2080 Ti로도 PCI Express 4.0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AMD로 세팅된 시스템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준다는 프리젠테이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성능이 높다는 게 아니라 PCI Express 4.0의 효율이 3.0 대비 좋다 뭐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00번대가 IPC, 레이턴시 부분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하지만 이번 PT를 보니 많은 부분들을 개선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일단 리사수님의 눈을 보면 진짜 엔지니어분들 엄청 갈아 넣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컴퓨텍스 발표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은 100점 만점에 한 88점 정도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0점 이상을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보이긴 해서 냉정하게 88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어 효율 상승, 설계 전력 하향, 그리고 가격은 동결, 번들 쿨러도 장난치지 않아서 되게 좋았고요. 뭐 3900X에는 더 특별한 쿨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나쁜 게 아니라서 뭐 수긍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AMD하고의 파트너십 관계, 뭐 돌의 파트너십인데 뭐 제 식구 감싸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우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MD 눈치 보면서 영상 만들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 파트너십 체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라데온이나 라이젠을 가지고 제작한 콘텐츠를 보시면은 막연하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아쉽다, 아니면은 구매한 내가 흑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이 AMD를 통해서 필터링이 되었다면 뭐 다 잘려나갔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좋아하는 AMD 브랜드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수치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AMD 콘텐츠는 다르다.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쉴드를 칠 수가 없는 게 언박싱하고 게임 몇 판에서 모니터링하고 벤치 프로그램 돌리고 발열 소음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10분가량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좋은지 나쁜지를 훨씬 더 빨리 파악합니다. 요즘 분들 매우 똑똑합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면 대본 알기 때문에 못 속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유튜버가 뭐 성능 속에서 뭐 하겠습니까? 속 시원히 성능 체크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유튜버의 입장, 그리고 제가 또 취할 수 있는 일반 유저의 입장, 두 가지 입장 모두 훨씬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1인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AMD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낼 테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라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저희는 똑똑히 봤고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더욱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제품이 시장에 많이 출시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혜택은 저와 여러분,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색적인 비난, 이유 없는 비방은 어느 쪽 지지자가 되었던 간 그 폐해는 결국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분들이 되셨으면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저 이번 주에 AMD 관계자분들 만나러 여의도 가는데 정말 떨리네요. 아하.